김정은 체제 이후로 북한의 변화에 세계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의 파격 행보 중심에는 부인인 이설주 씨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지 차림으로 시차를 도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스위스제 커플 시계를 착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좀 궁금해지죠? 북한 내 이설주란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북한 내에 금기된 패션은 있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모아서 오늘 남남북녀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그리고 저희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히로인이지요. 탈북 가수 하록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그래요, 김은광 네, 대표님? 네, 네. 그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국민이 뽑은 대표, 네. 이런데 뭐 사실은 당이 뽑은 당이 선정한 그런 대표인데, 네. 우리하고는 뭐 명칭은 같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만은 본질은 다르지만, 하여튼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표결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저긴 당, 특히 이제 김정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전부 다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좀 다른 건 이렇게 표를 우리 예. 저 통합진보당이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최고인민대의원 증을 들고 예. 찬성이면 이제 들어야 되고 공개 투표군요. 예, 그렇죠. 반대면 내리고. 네. 근데 내리는 그 즉시로 이건 바로 이제 정치범 수행소를 가야 되니까 예. 반대가 없죠.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개혁 경제 우리가 그런 네. 얘기 나눴었잖아요. 본인이 네. 뭘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번에? 북한이 뭐 한다라고만 했지 어떤 의제로 한다고는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나 뭐 지금 북한이 돌아가는 이 형세들을 쭉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네. 의제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측은 아마도 뭐 지금 이번에 6.28이라고 잠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북한이 어떤 경제 개선 조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네. 그것을 일단 뭐 법적으로 좀 고착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김정은 이번에 이용호도 이제 뭐 내쳤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간부 사업들이 좀 숭숭하니까 그걸 다시 기강으로 좀 세워서 자기 측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 근데 사실 뭐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조금 좀 더 달리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뭐 김정은이 아마 이번에 내각 수상으로서 국가 권력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확고히 등장하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해 보는데요. 지금 최고 권력자 아닌가요? 예, 지금은 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데 사실 그것은 뭐 군이 성군 정치 시대에서 하던 이야기고 정확히 김일성을 닮으려고 한다면 김일성이 내각 수상이었고 또 김일성이 주석이지 않았습니까? 막 네. 그와 관련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제 부분들을 어떤 권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러자고 하면 내가 뭐 주석은 뭐 영원한 주석이라 했으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이 하나 있다면 내각 수상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제일 당 비서고 이렇죠. 지금 현재 직함은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일지언정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최고로 그렇죠. 올라서는 국가 수반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김은광 예. 대표님의 예상이신데. 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영업이나 농사를 하면 다 걷어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금은 뭐 3대7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한옥정 씨 보실 때 어때요? 그렇게만 한다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혈유를 내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북한의 법이라는 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게 변할지 그건 뭐 할 때 마음이고 뭐 봄철의 마음하고 가을철의 마음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의 마음이 다를 그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배급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시간만 딱 채우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가장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어려웠던 게, 뭐 청소 막 이렇게 하고, 우리 6시에 딱 퇴근이다 그러면 무조건 북한은 칼퇴근이거든요.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게, 뭐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야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남아서 하는데, 북한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왜 이래야 되지? 근데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돈으로 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게 예전보다는 몸에 안 배있기 때문에 조금은 처음에는 불편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저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생활력이 강할 거라고 우리 그냥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탈북하신 분이 탈북하신 분들이 게으르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그렇죠. 오해죠. 근데 뭐 지금 1대1로 해가지고 이만큼 덕업을 줘갖고 이만큼 해라. 그런데 이러면 얼마 주겠다 하면 노랑지를 피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게으름을 네. 피울 일이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북한을 말하면 노랑지라 그러죠. 게으름을 피울 이유가 없이 그냥 그만큼 일한 것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만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조금 많이 문화가 많이 틀리고 언어도 많이 틀리고 처음에 왔을 때 마요네즈가 뭔지 뭐 포크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식당 일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잘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네요. 조금 천천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조금만 좀 감안해 주신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처소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지내왔다는 걸 상상을 우리를 못하는 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똑같은 민족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거란 상상을 못하는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으니까 마요네즈 포크를 모르면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쉽게 빨리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있을 수 게으름을 있겠네요. 피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 좀 더 붙여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북에서 너무나도 못 먹고 영양 상태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또 오면서 심리적으로 엄청 그 예상 스트레스도 받고 아, 그게 사선을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적어도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한국에서 좀 일을 좀 시영시영 하려면 한 5년은 쇠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체력이 바닥에 나오고 체력이 안 힘들었기 나니까 때문에. 예, 이게 끈기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또 목표의식이 생기면 바로 이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별세했다고 조문단을 조문을 네. 파견할지가 관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조의를 표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저희가 이제 막 그 대학을 다닐 때인데 70년대 같아요. 네. 80년 초반인가 뭐 기억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갑자기 이제 중앙 방송에서 뭐 통일교의 문성면 총재 하면서 이제 그 아주 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방송하고 또 우리가 병사들 방송이라 해가지고 네. 아래에서 또 서로 또는 입소문이 있잖아요. 입소문 들어보니까 또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때 뭘 이야기했냐면 북한이 문성면 총재가 김정일 주석을 만나고 나서 만나서 만나서 했던 이야기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문선명 총재가 그랬대요. 내가 북한에 투자하는 엄청난 이 자본가 그리고 북에 당신이 훈련시킨 아주 값싼 노동력, 훌륭한 노동력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토지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경제 부흥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손 잡자.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참 저런 이야기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들어보니까 뭐 문선명 총재가 뭐 제재간으로 혼자 만난 게 아니고 네.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뒤에서 엄청 그 만남을 종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런 예. 일이 있었다는데 그대로 시행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화 자동차는 좀 들어왔습니다만 문선명의 자본이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뭐 잘 훈련된 노동력을 갖다가 뭐 넣어줬지만은 사회주의 토지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다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을 만든다는 예. 건 이문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었군요. 네. 그래서 조문을 표시를 했었군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연일 화제가 되는 김정은 이설주 커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설주라는 사람이 바지를 입은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가요? 글쎄 저는 그게 왜 대단한 뉴스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북한에서 저도 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의 권력자가 바지 입은 모습을 처음 봤겠지만은 그래도 여자들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거의 권력자가 바지 입고 나타났다 이거는 그만큼 북한에서 바지는 작업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할 때 입는 바지다. 일할 때 입는 옷이 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민들처럼 밑에 내려가가지고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뭔가를 일을 한다 하는 모습 때문에 네. 바지를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날 또 컨디션에 맞춰갖고 바지 입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바지 입은 거 나도 북한에서 바지 입은 제가 권력자는 아니었지만도 바지 입은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예. 생각을 그런 해봤습니다. 이야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저들 자꾸 뭐
북한에서 바지를 금기시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옛날에 예전 뭐 하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치 행사. 네. 아주 뭐 김정일도 나오고 뭐 최고 지도부가 나오는 그런 행사에 간다고 할 때 관심에 따라서 여성들은 이제 치마를 입는 거죠. 네, 치마를 입는데 저 사람은 지금 바지를 입고 네, 나왔다는 거죠. 김정일 앞에서도 바지를 뭐 부인이니까 뭔든 뭐 입고 뭔들 못 차리겠어요. 전 좀 이상한 게 네. 여성이 바지를 입고 등장하는 건 일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저 사람도 무슨 권력의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는 애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죠. 예, 그럼요. 예. 전혀 다 은폐되어 있는. 아마 이 김정은이 지금 자기 부인 이설주를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네. 아주 늘상 같이 가는 것들을 보면 네.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 아버지에 대한 뭐 좀 반발심, 아버지가 자기가 자라면서 봤던 그 아버지는 어머니도 여러 사람이었고 뭐 여자가 누가 관계도 진짜 복잡하고. 예, 관계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자기 어머니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네. 뭐 뒷골방에 잡아 넣었다라 할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웠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여자가 너무 많아서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김정은의 엄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희 씨인데 네. 뭐 암으로 프랑스에서 치료받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고영희 씨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절제 수술을 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절제 수술을 하지 않고 끝내 버티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 전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네.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와서 들으신 여기 와서 얘기입니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북한의 유행 패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낯설다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다 유행이 있을 텐데 한옥정 씨 그때 이제 그 통 좁아지는 바지 네. 그거 너무 유행이었다고 이런 말씀하셨었죠. 네. 그 남한의 드라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북한에서 이제는 남한의 패션들이라든지 이제 예전에 패션도 많이 따라하고 이제 네. 말투까지도 따라해가지고 네.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뭐 저 강수동지 이렇게 부르고 뭐 남자친구도 강수동지 어디 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한국 드라마보다 나니까 이렇게 네. 착각을 해갖고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기야라는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지만은 북한에서 그렇게 편하게 안 하거든요. 아 쟤는 남한의 드라마를 봤겠다 뭐 이런 어머. 게 냄새가 나는 거죠. 예. 습관적으로 그 말이 터져 나오고. 예. 예. 그러면 저런 물건들을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남한에서 들어오거나 네.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물건일 텐데 저 미용실도 있네요. 그럼요. 예, 저 요즘에 그 파마는 보통 어떤 스타일이 유행합니까? 예. 북한에서 파마 같은 건 예전에는 그 할머님들이 하시는 그 뽀글이 파마 같은 예. 걸 많이 유행을 했는데 여기도 할머님들은 뽀글이 파마 합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이제 조금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굵은 웨이브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이렇게 머리를 쫙쫙 펴가지고 이제는 아, 또 펴는 스트레이트로. 것까지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북한도 유행이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느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KTX만큼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설주라고 하는 네. 뭐 가장 측근 부인이 패션에 상당히 감각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연출하니까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이제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거고 적어도 패션 문제에서만큼은 뭐 특별한 어떤 제한을 두거나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완전 벗는 거는 아니고 네.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제한하지만은 네. 뭐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저도 같은 있었만 여자 입장에서 이설주가 그냥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돈 있고 나도 충분히 이쁘고 이러면 저도 굉장히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돈이 유행이라는 게 정말 남이 하면 정말 멋있는 것들 따라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설주가 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그 외제 명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올 방법이 있나요? 북한에서? 그럼요. 금년 초에 2월이었던가요? 북한이 이제 그게 아마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으면서 엄청난 이제 호화 사치품들을 사오죠. 사오다가 네. 이제 그게 어느 항구에서 그 문제가 검문에 됐죠. 걸려서 일단 해수당했어요. 이게 사실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부가 사치 있고 쓰고 먹고 마시는 그거는 아마 세계적인 최대 갑부가 쓰지 못하는, 네. 엔간하면 안 쓰는 네. 그런 것들일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정설이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감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한 커플 시계가 뉴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점이 뭐냐면 김일성 때는 저렇게 간부들한테 사치품을 줘서 말하자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했었는데 김정일 때부터 저런 걸 했다라면서요. 그러니까 간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닙니다. 김일성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일 집권하면서 네. 사실 시계도 그냥 일반 시계가 아니라 뭐 김일성이 이름을 단 선물 시계, 아. 또 김일성 이름을 단 시계, 이 시계는 세계 최고의 예. 롤렉스 시계거든요. 네. 시계를 차면 그냥 시계라고 하는 걸 하나 찼다는 것보다는 그걸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금이 나온다든지 뭐 그 추가적인 그런 보상이 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 받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들 쓰는 거죠. 예. 끝으로 한옥정 씨, 네. 노래 하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노래 하신다는 얘기 맨날 하면서 노래 한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북한의 공연단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중국의 외사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사 공연. 외사 공연 해가지고 우리 평양은 아니래도 지역에 이렇게 학생 소년회관에 있는 애들이랑 중국에 있는 어느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환으로 해서 가서 공연도 하고, 북한 애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외사 공연을 하는데, 요 조그만 애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도 출신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노래 잘해도 거기 외사 공연 명단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마지막까지 갔다가 그냥 외사 공연 못 참가하고 그냥 밀려나고 예. 그랬던 아픈 기억도 있는데. 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 뭐 같은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에 왜 북한 미녀 응원단이 와서 한국에서 네.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사형당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야,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남한에 왔다 갔다는 것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남한에서 얘기를 절대 발설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러면, 야, 내가 가보니까, 남한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말을 잘못해갖고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네. 예. 자, 오늘 남남북녀에 대한 얘기를 패션에 대한 얘기부터 최고 인민 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전해주시고요. 지금까지 NK지식인연대 김광 대표,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헤로인이죠. 저희 앞에 보면 사진 붙어 있으십니다. 한옥정 씨. 탈북 가서 한옥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